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상곤입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3탄 3장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보고 임종요양보호가 되겠습니다. 필기시험 35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인요양 2박사 TV 유튜브를 반복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탄 1장 요양보호 개론 16문제, 2탄 2장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15문제, 3탄 3장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보고, 임종요양보호 4문제 등 총 35문제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요양보호 기록은 제공된 서비스를 점검하고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으며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지도 관리를 받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족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8회 출제되었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교양급여 제공 기록지는 법정 서식입니다. 기록지 내용에는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이 기록되어야 되고 재가나 시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상태기록지는 대상자의 배설, 목욕, 식사, 수분 섭취, 체위 변경, 외출 등의 상태 및 제공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장교양 기관에 따라서 양식과 명칭,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보고서는 관리 책임자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양보호사가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보고서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고의 내용, 경과,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인수인계서는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그만둘 때는 직원 간의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데 관리 책임자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인계서는 수급자 명, 급여 제공 내용, 유의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은 장교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급여 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체계를 말합니다.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업무 절차는 태그 신청 및 부착, 사용자 등록, 스마트 장교양 웹 설치, 급여 내용 전송, 청구 및 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 장교양 서비스 시작 전송은 로그인, 태그 인식, 급여 종류 선택, 서비스 시작 확인, 서비스 시작 전송으로 진행되고 태그 인식은 1에서 3cm 이내 범위에서 스마트폰 뒷면을 2, 3초간 태그에 접속하면 되겠습니다. 급여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태그 취소 선택 후에 급여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스마트 장교양 서비스 시작 전송 절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로그인하고 태그를 인식해서 급여 종류를 선택합니다. 2번에 보면 서비스 선택이라고 있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여기서 방문 요양을 선택하고 서비스 시작 확인, 서비스 시작 전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장교양 서비스 종료 전송입니다. 로그인하고 태그 인식해서 시간을 입력합니다. 상태 변화를 입력하고 나면은 전송 요청을 할 때 요양보호사 서명, 수급자 서명, 확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입력은 남은 시간이 0이 되도록 배분하여 입력합니다. 정서지원 항목은 60분 이하로 입력하고 1분 단위 이상 서비스 전송이 가능합니다. 상태 변화 입력에는 호전, 유지, 악화 중에서 선택하고 대변 및 소변 실수 횟수를 입력하고 나서 태그 인식한 후에는
5분 이내에 종료 전송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 장기요양 서비스 종료 전송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로그인하고 태그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시간 입력을 해야 되는데 2번에 보시면은 방문 요양에 남은 시간이 원래 총 시간이 분으로 명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옷 입히기, 식사도움에 각각 시간을 배분해서 남은 시간이 0이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정서지원에는 60분 이하로 입력하고 상태 변화 등 입력을 할 때는 호전, 유지, 악화 중에서 선택해서 입력을 하면 되겠고 전송 요청, 요양보호사 서명, 수급자 서명, 확인 선택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방문 요양 서비스 종료 전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송으로부터 24시간 경과 후에 30분 이내에 종료 전송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4월 4일 7시 시작 전송을 했으면은 다음 날인 4월 5일 7시 30분 이내에 종료 전송을 해야 됩니다. 24시간 방문 요양을 한 경우는 1440분을 각 배분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체활동 지원 900분, 정서지원 60분,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480분을 각 배분해서 입력합니다. 2회 이상 연속해서 24시간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태그 전송은 서비스 시작 전송 이후부터 24시간마다 장기요양 웹 실행 후 로그인하면 되겠고 24시간 요양을 연속해서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발생하면 예로 하면 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서비스 종료 전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로그인해서 태그 인식, 시간을 입력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제공 내용도 입력해야 되고 기능 변화 상태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요양보호사 서명, 수급자 서명, 확인 선택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은 5등급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데 12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전송이 가능하겠습니다. 시간 입력 시 인지자극 활동에 60분 이상, 그 나머지 시간은 일상생활 함께 하기에 시간을 입력하면 되겠고 특이사항에 대상자에게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면 프로그램 제공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고 기능 변화 상태는 호전, 유지, 악화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소변 실수 횟수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 종료 전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비슷한데 로그인, 태그 인식, 목욕 유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차량 번호를 선택해서 제공 방법과 상태 확인을 입력한 다음에 전송 요청을 하고 요양보호사 서명, 수급자 서명, 확인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목욕 유형을 선택할 때는 차량 미용 또는 차량 이용 여기서 선택하면 되겠고 차량을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차량 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방문 목욕은 요양보호사 2명이 4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전송이 가능하고 2명의 요양보호사가 10분 이내에 태그를 인식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생각이나 의견 등 주관적인 기록을 하면 안 됩니다. 육감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하면 되겠고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이렇게 해서 38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작성하는데 왜냐하면은 시간이 경과되면은 기억이 희미해져서 사실 왜곡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록을 할 때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고 기록자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반드시 서명을 하고, 또한 그 기록을 수정할 때는 밑줄을 긋고 빨간 펜으로 정정한 후에 서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오전 10시에 단감 한 개를 다 먹었음, 이렇게 해서 34회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양보호 기록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은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3자에게 노출되어서는 안되고,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만 열람하고 외부로 반출되어서도 안됩니다. 자료를 배포할 경우 회의 종료 반드시 회수하고,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비밀 유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생활 존중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라도 대상자나 가족이 승인하지 않은 정보는 기록해서는 안되고, 요양보호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는 요양보호사 마음대로 기록해서도 안됩니다. 업무보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상적인 담당 업무나 특별히 지시받은 업무에 대해 상사에게 경과나 결과를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데,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는 가족과 관련 책임자에게 알려서 지시를 받고 대처해야 됩니다. 또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38회 출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다른 직종의 전문가와 팀을 이루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원칙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고 육하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보고하면서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기는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관리 책임자 가족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또한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보고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대상자 당뇨병 진단 받은 것을 알았을 때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34회에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업무를 또 잘못 수행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지 말고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업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이러한 경우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38회 출제되었습니다. 업무보고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구두보고입니다.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많이 사용할 수가 있고, 결론부터 보고하고 경과와 상태, 원인 등으로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가 없고, 상황이 급할 때는 구두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서면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면보고입니다.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보고를 하고, 서면보고는 장점이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는 있으나 신속하게 보고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산망 보고입니다.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시간이 절약되고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에 있는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해서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상자에게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 교환으로 요양보호의 목표를 공유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서비스 내용을 조정하는 데 필요하고, 대상자와 관련된 직종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래 회의로 간담회라고도 얘기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정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장기요양 기관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개최되는 회의를 말합니다. 임종요양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의향을 명시해도 통증 완화,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공급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하나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죽도록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다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등록했어도 의료기관에 연동되는 아니므로 가족에게 알려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했더라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겠습니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한 명이 말기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합니다. 임종 징후는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혼수 상태로 되면서 맥박은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숨을 가쁘게 깊게 몰아쉬며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게 천천히 쉬게 되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점차 피부색이 파랗게 변합니다. 또한 항문이 열리면서 요실금, 변실금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종 전 단계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해서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부정은 부정과 고립의 단계로 자신의 병에 충격적으로 반응하며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또한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라고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분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반항과 분노로 표출하고 주변의 불만스러운 면을 찾으러 갑니다. 불평을 하면서 주위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하는 시기로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왜 지금이야 라고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타협 단계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지하고 제3의 길을 선택하는 시기로 비이성적인 요가 줄어들고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울 단계로 자신의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는 시기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그냥 두면 되겠고, 함께 슬퍼하고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 시기며 말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수용 단계입니다. 체념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로 마지막 정리의 시간이 되고 나는 지쳤어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 양상 변화는 호흡이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나는데, 이때 돕는 방법은 상체와 머리를 높여주고 연하게 가습기를 켜두면 되겠습니다. 배 기능 변화로 가슴에서 돌 구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릴 때는 대상자의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가습기를 켜두면 되겠습니다. 체온의 변화로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서 점차 몸이 싸늘해지고 피부 색깔도 하얗게 변하거나 파랗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화기능 변화로 음식이나 수분을 잘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먹이지 말고 생수를 입안에 조금씩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배설기능 변화로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해서 실금, 실변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침상의 혼이불 밑에 방수포를 깔고 대상자에게 기저귀를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신장기능 변화로 소변량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때는 의료팀에게 의뢰해서 소변줄 삽입 여부를 결정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수면 양상 변화로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고
의사소통이 어렵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상자의 반응이 없어도 정상인에게 말하듯이 하면 되겠습니다. 정신기능 변화로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서 혼돈할 수가 있는데 내가 누구라고 밝혀주는 것이 좋고 뇌의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불안정해질 때는 이 말을 문질러 주거나 차분한 음악을 들려주면 되겠습니다. 심리 변화에 대한 요양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 및 두려움이 있을 때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상자와 함께 있어주고 신체적 접촉을 통해 안정을 취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정서적 고립은 가족에게 부담이 되거나 정서적 고립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나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면 되겠고, 의사결정 참여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타인을 돕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 타인을 도울 수 있도록 자존감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임종대상자 요양보호 시 고려할 점으로 대상자와 함께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고통 없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관심을 갖고 존중해주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대상자가 임종하기를 원했던 장소나 희망하는 종교의식을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 요양보호는 침상머리를 높이고 머리를 옆으로 돌려주고 용변을 보는 즉시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혼수 상태인 경우에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가족의 옆에 함께 있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임종 후 요양보호는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대상자의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고 대상자를 바로 눕히고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와 머리를 올려서 혈액 정체로 인한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하고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자의 눈이 감기지 않으면 솜이나 거즈를 적셔 양쪽 눈이 올려놓고 대상자 의치 제거 여부는 가족과 상의하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둔부 밑에 패드를 대주고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지 않게 어깨까지만 덮어줍니다.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명을 차분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사적으로 가족이 대상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임종 시 대상자의 소유물을 모아서 목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임종 대상자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는 임종 시 가족이 임종 대상자를 직접 돕게 하고 가족들과 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장례식이나 장지에 가는 일에는 참석하지 말고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 염려 마세요와 같은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참 잘했네요, 좋습니다, 힘드시지요,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이야기해주면서 공감과 위로를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양 업무 기록 및 업무 보고 임종 요양보호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인요양 2박사 TV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 5월 14일 요양보호사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